월가에서는 최근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김장렬의 업사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 좀 중심적으로 다뤄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빌 에크먼 CEO의 장기 채권 공매도 커버, 쇼커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채팅창으로도 금리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빌 에크먼 CEO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나오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참 사람 한 명이 이 금리를 이렇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람 한 명이 좌우되죠. 푸틴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네요. 트럼프나 네. 바이든이 한 사람에 다 좌우되고, 네. 하마스는 한 명이 아니지만은 그 결정에서 모든 게 좌우되듯이 그러네요. 그런 겁니다. 이 빌 에크먼이 그 숏 커버링했다. 그러니까 원래 국채를 이제 팔았었는데 숏으로,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싶어서 다시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들이니까 국채 이자가 5.019까지 올라가다가 오전인가 발락을 했죠. 4.85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꾸로 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생각하기에 이제 국채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국채가 계속적으로 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는 사들인 거거든요. 예, 사들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자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포지션을 바꿨는가? 왜 쇼커버링을 이때 했는가 이거죠.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뭔지 좀 궁금해요. 예, 더 이상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1차적인 반응은 이거예요. 그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 근데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경제 성장이나 이 경제가 탄탄하잖아요. 이것이 생각보다 빨리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금리를 못 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채 이자가 그러니까 10년 국채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 그렇죠. 생각하면 5.0에서 5.5가 이제 우리 기준금리인데 이거를 더 올린다고 가정하고 또 여러 가지 수급 상황에서 더 올린다고 가정하고 실세 금리가 올라갔던 건데 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쇼치고 근데 보니까 이게 경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여파가 생기기도 하고 좀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니까 국채를 이제 판 거를 다시 사들이는 거죠. 예, 이 국채 이자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없다. 경제 성장은 안 좋다. 금리는 올리지 못한다. 기준금리가 그럼 국채도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가격은 내려갈 테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나쁜 거냐면 막 5.0, 5.1까지 간다는 걱정이 된 거 따지면은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감한 나스닥 같은 게 다 고시점부터 플러스로 돌았거든요. 미세하지만. 근데 조금 길게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한 그 레셔널이 맞아서 경제가 빨리 내려간다 그러면은 좀 있다가는 그 걱정을 또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긴 하네요. 예.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신경 썼던 악재로 거. 얘기했었던 부분이 금리의 급등이었기 때문에 5%를 넘어가는 금리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금리가 좀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침체되면서 이런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걱정도 앞으로는 좀 잠재적인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쉬고 있었다가 이번에 간밤에 물론 종목별 차별화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엔비디아 중심으로 올라왔었는데 체크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좀 전에 그 국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한 사람이 얘기했었지만 뭔가 반응이 나왔을 때 액션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쇼커버링이라는 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반응이 거기에 따라서 좋게 반응했잖아요. 모든 게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좋은 뉴스가 나오고 좋은 소식이 나오고 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전망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주식이 관련되는 주식이나 섹터가 상당히가 반응을 안 하면은 그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워닝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반도체나 빅텍 주식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빅테크나 아니면 반도체 주식이 그나마 실적의 흐름이나 전망이 좋다고 좋을 조짐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섹터거든요. 미국하고 한국에서. 그렇죠. 예. 이번 주 다음 주 하이닉 삼성전자 발표되고 우리는 이제 그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쭉 내일 이렇게 발표되잖아요. 나쁘지 않은 실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나쁜 실적 나오면 진짜 그 서프라이즈한 거고 아주 크게 네거티브한 건데
예상하는 것만큼 나왔어.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야, 기둥이야라고 실제 발표됐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제대로 반응을 안 하면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실적이 예상하는 어느 정도 견조하다는 거를 또는 그 전망을 견조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을 못하면은 여하간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어느 정도 반응을 하면은 그러면 코스피나 나스닥 자체의 전체 지수는 많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식, 기대하는 주식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제대로 나오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원래 예상되고 있는 기대되고 있는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사람들이 다 대충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있구나라고 기대하되 반응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리스크의 범위를 조금은 안고 가셔야 될 필요 있다. 지금 버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식이 만약 반응이 없어놓으면 장은 아마 미국 장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10%포인트, 한국 장 기준으로도 5%는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가늠할 필요는 없어요. 예. 진짜 뭐 반응이 어떤지 보자고요. 일단 간밤에 지난주부터 쭉 나왔던 거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이 기점이었는데 반도체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높아졌고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 세상에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계가 없었으면 여기서 벌써 5% 6% 빠졌을 거예요. 메모리 말씀하시는 거죠? 메모리죠. 예. 그리고 TSMC가 메모리는 아니지만 파운드리, 로직 파운드리 수요가 중요한데 얘네들도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되는 초기 국면. 안정화된 데는 뭐예요? 내려가다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 직전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TSMC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얘기한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게 반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내일 모레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부터 나오니까 보시는데 일단 가격은 가장 약한 것은 PC였고요. 네. 모바일이었고 서버가 애매했고 AI는 항상 기대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AI 특별히 얘기 안 하지만 PC가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1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이 됐는데 여기서는 일부 대만의 PC 업체들한테 OEM으로 공급하는 마더보드 업체들이 이제 수요가 이제 좀 재개되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 재고가 바닥에 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어저께 지난주에 나왔던 거는 모바일 휴대폰도 엄청 팔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미리 많이 빠지다 보니까 휴대폰 업체들이 반도체를 사들이는 데 있어서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 내지는 가격에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반영해서 모바일용 메모리의 가격에 대한 예측이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가격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 포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국내 증권사도 그렇게 나온 거죠. 종합하면 이 표를 보시면 모바일에는 디램과 낸드가 들어가는데 가격에 대한 예측이 4사분기입니다. 지금 4사분기죠. 예. 원래 예측은 대충 한 5% 전후였는데 지금은 10%는 간단히 넘을 수 있다. 한 13%, 15% 빅점프를 할 수 있다. 가격을 많이 낮춘 것 때문에 수요가 반등하는 것 같다. 또는 휴대폰이 많이 팔리지는 않더라도 메모리 용량을 더 늘리는 것 같다. 이런 전언을 좀 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D램은 그러니까 5에서 8% 정도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13% 이상. 이고 낸드도 한 10% 좀 아래짝이었는데 이것도 한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모바일 쪽의 메모리 가격이 전망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시장의 반응은 사실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그 시기가 애매하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월, 오늘까지 어제까지인데 마침 매크로의 그 하마스 그 전쟁에 대한 여파가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지는 당연히 안 하지만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뭐 HBM 얘기 안 했습니다만 더욱이 HBM 같은 경우는 우리 AI 메모리잖아요. 우리 엔비디아 하는데 엔비디아가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만 AMD도 좀 치고 들어오려고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4사분기거든요. 4사분기에 AMD가 준비한 MI300이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 GPU가 나오려면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가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짝꿍 별로 없어. 그래서 조달할 때 힘들다. 그게 뭐죠? HBM 메모리, D램,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거, 거기에서 가격 협상이나 내고가 좋게 우리 입장에서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결합되다 보니까, 4분기에 개선되는 건 당연시 되고, 이게 속도가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1분기 들어가면 좀 더 가시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충분히 할 만한데, 지금 매크로가 억눌려서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재고 사이클 좀 돌아 나오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는 전망이 뭐 한 10% 이상씩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주가만 봐도 최근에 좋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업황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 때문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주가로 반영되는 구간이 올 텐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반응이 나온다면 시장도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구나라고 연달아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주 실적 발표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발표를 했던 기업 중에 ASML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네. ASML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ASML은 그 EUV 노광자 넘버원이죠. 예. 얘네 실적 좋았어요. 네. 괜찮았군요. 예, 3분기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도에 매출 성장은 작년 대비했을 때 30% 성장을 정도로서 원래 예측했던 정도를 유지하는 정도였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좋았던 거, 2, 4분기, 3, 4분기 좋았던 것이 얘네들이 그 중국향 매출이 엄청 났거든요. 예. 원래 한 20, 30%는 중국향 매출이 거의 한 40%가 넘었을 거예요. 중국향 매출이 하여튼 중국향 매출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이젠 제재 받기 전에 땡길 수 있는 장비를 미리 땡겼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향후. 그래서 올해 성장이 좋은데요. 올해 30% 성장은 내년 어떻게 될까요? 실적을 뭐 땡겨왔으니까 지금. 내년에 제로예요, 제로. 아, 제로 수준이요? 성장이 제로다. 현재. 왜 그러냐? 얘네 장비를 공급하려면 EUV하고 DUV인데 옛날 장비 몰라도 최근 장비는 지금 오더를 줘더라도 한 12개월 정도 이상 걸린다만. 지금 오더 받은 게 한국이나 대만의 TSMC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EUV 장비의 오더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게 미진하거나 충분치 않은 거예요. 내년대 슈핑이 돼서 매출이 발생될 것이 가시성이 모르죠. 지금 9월 말이니까 11월, 12월 가서 갑자기 오더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받는 어떤 비즈빌리티 봤을 때는 그로스를 성장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얘네 주가가 그때 4% 빠졌거든요. 네거티브하죠. 반대로 우리 메모리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을 막 느리는 거, 캐펙스 느리는 건 여전히 보수적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수요가 이제 바닥을 치면서 올라오는 시점에 보수적인 투자로 인한 효과가 맞물리면은 내년 상반기 어느 쯤에서는 수급이 반도체 메모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 협상에 유리해지는 그런 형국이 갈 수 있기 때문에 ASML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올해 말 정도 되면은 변곡점이 가시화될 것이다. 자기네가 파는 고객, 삼성하이닉스, TSMC의 변곡점. 현재 사이클 바닥이고 하지만 자기네가 오더 받는 거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ASML의 전망이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거는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메모리 반도체 얘기는 아까 충분히 했으니까 ASML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ASML 투자자분들에게는 혹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빠졌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 반응을 했죠. 오더가 없어서 내년 성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더가 오면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멘텀은 삼성 하이닉스가 다시 투자를 재개할 시점이에요. 언제 재개할까요? 글쎄요. 최소한 흑자가 확실할 때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하이닉스는 흑자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 조심스러운 스탠스이거든요. 흑자가 되더라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분기 흑자 전환을 확실했다. 사실은 일부는 지난 분기 흑자했지만은 그러면 하이닉스가 재개한다면은 아마 지금 내년 봄 직전에 투자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흑자를 확실히 지속된다면. 그렇군요. 삼성전자는 한 분기 늦었죠. 아직 흑자가 아니에요. 4분기에 흑자가 되는 걸 확인하고 좀 있다가 한다면 얘네들은 한 내년 봄, 여름 사이. 삼성하이닉스가 봄하고 여름 사이 되는 시점에 오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도 본격적인 어떤 그 흐름을 맞으려면 그때쯤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 항상 포지티브하게 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 그전에도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빠져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트렌드 라인보다 낮은 주가에 한참 머물러 있다면 미리 들어가겠죠. 지금 그 평균 라인보다 약간 거기 평균이 약간 못 미치려고 달랑말랑 하거든요. 좀 더 빠지거나 기간적으로 해를 바뀌는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부터 한 12월 달까지는 조금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전략으로 가져갈 만한 것,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는 반도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쪽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반도체가 모바일에 턴되고 PC가 턴되고 중요하지만 여전히 HBM이 가장 중요하고 HBM은 그렇죠. AI이고 AI 관련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예.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질적인 코멘트가 중요해요. 질적인 코멘트. 예, 내일부터겠네. 질적인 코멘트가 이젠 여러 그 자기네들 고객들이 AI를 채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어떤 액티비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자신감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그렇지만 알파벳이나 메타는 실적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한 것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실망스럽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게 질적인 코멘트가 중요하고 여느 때보다는 애플 실적이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아침인데요. 네. 목요일 아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애플 실적 발표되면서 코멘트가 나오고 목요일 날 그때 장 시작하기 전후로 직후인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과 애플이 중요한데 애플의 임팩트는 예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애플이 이번 주가 맞나요? 맞지 않아요? 애플은 이번 주 아닌 걸로 알고 아닌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헷갈리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목요일 날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아마 삼성전자하고 애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애플은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임팩트가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흐름이 미미했어요. 아이폰에 대한 워낙 설왕설을 많이 했는데 기대도 실망도 막 녹아져가지고 주가를 움직일 만큼 아니고 만약에 주가를 움직인다면은 아이폰보다는 다른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주식 자체에 대한 임팩트이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 그 무게나 그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는 많이 적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밀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적인 측면의 프라이어리티도 물론 ASM 같은 것보다는 애플이 훨씬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은 우선순위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라면 빅테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네요. 말씀하셨던 AI 뭐 어떻게 보면 3대장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스가 연달아서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채팅창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적이 반영되고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반응을 계속 좀 더 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 서두에 해주셨으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윤 투자전략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